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과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요. 전화와 문자 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의 감독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네. 대해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강의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네. 이 배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복습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렇죠. 간단하게 지난 네. 강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 강의 때 상당히 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시장에 입문하신 지 조금 시간이 조금 되신 분들은 이야기가 조금 수월하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 입문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바람이 그냥 쑥 지나가듯이 좀 그렇죠. 상당히 조금 머릿속이 휑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난 강의의 그 핵심 정리를 제가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지난 강의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동평균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캔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 캔들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 캔들 하나짜리를 얘기했고요. 한 개짜리. 네. 그 다음에 제가 두 개짜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이동평균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하나는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단순 이동평균선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뭐 확산과 그 다음에 수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단순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말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게 되면, 뭐, 단순 이동평균선은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네. 자, 이 지수 이동평균선은 확산과 수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같이 해드리면서, 특징적으로 지수 이동평균선이 나온 배경은 지수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차트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늘상 옆에 두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캔들과 관련해서는요. 자, 우선 캔들 단일 한 개만 놓고 봤을 때에 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캔들, 자, 이 십자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비석형에 대한 부분들 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망치형. 영망치형에 망치형이죠? 죄송합니다. 네. 망치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 비석형과 관련해서는 몸통이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두 개짜리와 관련해서는요, 자, 이 장대 장학금일까요? 음봉 뒤에 나오는 이 십자형 캔들, 얘는 양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승 잉태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반대로 자, 이게 양봉이고 여기서 뭐 마이너스, 즉 음봉이 나온 거죠. 네. 얘는 실질적으로 파란색 십자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같은 형태 아니면 이렇게 나온 형태, 이것은 우리가 하락 잉태형이다라고 해서 자, 글을 쓰진 않을게요. 네. 자리가 없어서. 자, 요것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얘가 천정권에 있을 때랑 바닥권에 있을 때, 얘도 천정권에 있을 때랑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악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요, 음봉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하락 장악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천정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장악형이죠. 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얘가 천정권에 있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들은 바로 이 캔들을 이것과 접목을 시켰을 때 천정권이냐 바닥권이냐를 판단을 해서 이 그 두 번째 캔들의 분봉을 분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래량의 흐름과 맞춰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까지 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1강에서 좀 핵심적이었던 것은 이동평균에 대한 개념과 캔들의 기본적인 개념, 요까지는 1강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뭐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두 번째 이 캔들의 쌍의 흐름, 즉 천정권 바닥권에서의 이 캔들 형태에 따라서 거래량 흐름하고 접목시켜서 이게 과연 매수 포인트가 되는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차트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것들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차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덧붙일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조금 공부를 다시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더 재밌는 강의 시간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좀 지우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PPT를 조금 보시면서 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루어 볼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틀만 일단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자, PPT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자, 상승 잉태형하고요, 5일선 변곡점하고의 그 관계를 실전 사례를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장대 양봉이라든지 뭐 영망치 양봉과 골든 크로스의 그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들을 우리가 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격도와 장대 양봉을 또 활용해 가지고 5일선 변곡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아가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그 골든 크로스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눌림목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 후에 도치형 캔들이나 비석형 캔들에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가의 문제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박스권 트레이딩 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돌파 후에 매수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네, 같은데요. 3강은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보고 나면 3강은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강 정도는 제가 시간 남는 걸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맛배기만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캔들 형태에 따른 변곡점하고 골든 크로스 포인트 잡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HTS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어떤 종목인가요? CGN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GN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5월 22일자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게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 캔들의 위치를 제가 좀 정확히 표시를 좀 해드려야 돼요. 네. 자, 5월 22일자니까 요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대 음봉 뒤에 나오는 캔들이 네. 되겠는데, 비석형 양봉이죠? 비석형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 비석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일단은 제가 이걸 자, 요 부분인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인데요. 네. 하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검은색으로. 까만색으로, 검은색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가 이 캔들을 쌍을 표시를 한 이유는 얘가 바로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상승 잉태형 잉태형. 있죠? 예, 네.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이라고 항상 이렇게 장대 음봉 뒤에 양봉? 이 십자형만 나오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양봉입니다. 얘는 네. 이렇게 일종의 영망체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뒤에 캔들은 다 양봉입니다. 뒤에 네. 캔들은 다 양봉이에요.
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캔들로 존재를 하는데 핵심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음봉의 범위 안에 양봉이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 키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그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상승 잉태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캔들은 바로 얘예요. 얘가 이제 빨간색이죠, 얘가. 네. 즉 이게 망치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망치형이 나와도 네. 좋습니다. 이게 가장 신뢰성이 강한 이유는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장 초반에 아니면 장 중에 추가적으로 매도하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 밀려요. 네. 이 위치 자체도 요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있을 수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아요. 얘는 갭 상승을 많이 한 케이스고 네. 얘는 그냥 보합에서 시작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린 케이스가 되겠는데 네. 이 두 개의 캔들의 공통점은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즉 바닥권에서 이러한 그 상승 잉태형이 나온다면 자 얘는 상승 잉태형이 아니죠, 그죠? 얘는 상승 잉태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승 잉태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얘는 일단은 제외입니다, 그렇죠? 네. 얘는 일단 제외고 실수할 뻔했어요. 자 일단 얘가 상승 잉태형일 때 얘가 주가가 쭉 밀려서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서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붙은 거죠? 예, 자 지난 거래일에 이 캔들의 의미 자체는 과하게 누군가 실수로 매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왜? 네.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해서 쭉 밀렸는데 누군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사줬다라면 이거는 뭔가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즉 그러나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신뢰가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깔끔한 양봉이 나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끌어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 측면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나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예, 거래량 분석을 통해 보면요. 통상 이 그 시세의 그 강한 흐름하고 연결되는 것은 통상 얘가 연결이 됩니다. 매수 예. 포인트다. 예, 그렇죠. 네. 이게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타이밍 내지는 상승 장악형을 우리가 잉태형을 공략하려고 하신다면 양봉으로 전환되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네. 자, 이 종목에 지금 그 양봉의 형태 상승 잉태형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일 음봉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면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 결론은요. 여러분들께서 자, 차트를 조금 이동을 시키고요. 네. 중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차트가 만일의 경우에 이 뒤에 캔들을 제가 다 없앨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래 일은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쭉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오늘 종가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단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상승 잉태형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나 이걸 사서는 안 됩니다. 사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네. 자, 우리는 5일선 변곡에 대한 이론을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자, 우리 5일선의 그 변곡점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21선이 아주 가파르게 뚝 떨어지죠. 이 지점에서. 네. 자, 요것을 그대로 재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자, 그 5일선 자체가 이렇게 왔다가 주가가 그죠? 21선 한번 붙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져요. 네. 즉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 장대 음봉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5일선이 쭉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5일선이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종가가 여기에 있죠. 그죠? 네. 종가가 여기에 있고, 네.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즉, 네.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 양봉이 나온 거죠. 양봉이. 그죠? 네. 그러나 5일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종가 위에 있어요. 네. 즉, 종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양봉의 강도가 즉 주가의 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5일선을 옆으로 돌려 세우지 못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네. 5일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론이 필요 없어요. 왜?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럼 5일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일 양봉이 나왔지만 단기 주가, 즉 5일간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아랫방향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들어가시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 5일선 변곡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냐? 말 그대로 5일선 변곡은 캔들이
그 변곡점이 생긴 거는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네. 주가가 이렇게 돼줘야만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변곡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루가 더 한번 지나가 보게 되면 자, 하루가 더 지나가니까 어때요? 아직까지 자, 요거 그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가요? 자, 이동 평균선 아직도 내려와요. 그죠? 그쵸. 아직도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꺾이지 않았어요. 예, 아직 눕지 않았습니다. 네. 예, 위쪽 방향은 고사고, 예, 계속 아래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 하루 더 지켜보니까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죠. 예, 이 비석형이 나왔네요. 네. 근데 이 비석형 캔들도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곡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비석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석형이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은 뭐 전일 거래량보다 조금 더 실려가지고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된다 이거죠. 그렇죠? 주가는 분명히 5일선에 걸렸는데 우리가 5일선 변곡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 5일선 아직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아직 들어갔으면 안 돼요. 네. 왜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줘야만 이렇게 올라와줘야만 이 안에 이 캔들 안에서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장 끝날 무렵에 이게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아랫방이에요. 아직 네. 보류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더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음봉이 나왔네요. 또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아래쪽에 이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승 잉태에서 출발했어요. 상승 잉태는 우리가 관심을 둘만한 거니까. 네. 그런데 아직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5일 변곡선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하루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아하, 양봉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5일선이 돌았어요. 예, 5일선이 돌아 누웠어요. 네. 예, 이것은 뭐 안 봐도 되죠, 그죠? 예, 네. 굳이 예, 돌아 누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종가가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드하게 오는 게 여러분들 이게 HTS 조금 크게 하셔서 보시면 돌아 누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종가 베팅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5일선 위에 주가가 안착된다는 것이 확신이 드시면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돼서 물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장중에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포인트가 잘 잡아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예. 이제. 이건 뭐 지나간 거니까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중에 핵심 이론은 상승 잉탱이라고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네. 자, 5일선이 주가가 5일선에 안착이 됐다고 해서 들어가서도 안 된다. 왜? 5일선 변곡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켜보고 확실히 5일선이 돌아 눕고 주가가 5일선에 안착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공략을 해야만 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 써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장대 장대 양봉하고 영망치형 양봉 뭐 이런 것들하고요. 골든 크로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네. 역시 그 시젠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6월 25일이면 지금 여기네요. 자, 여기가 되겠어요. 네. 자, 여기서는 이게 장대 양봉이죠, 그죠? 예, 밑으로 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네. 일종의 뭐 변형일 수도 있으니까 장대 양봉이라고 밑에 꼬리가 없거나 위에 꼬리가 없거나 한 건 아니에요. 네. 몸통 자체가 길면 우리가 장대 양봉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뭐 통상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봉의 길이가 길면 우리가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니까 오해 소지는 좀 없다고 보고요. 네. 자, 이 격도가 여기서 장대 음봉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골든 크로스를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주가가 지금 여전히 21선 딱 물려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애매한 케이스예요. 이런 게. 왜냐 그러면 이게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죠. 그죠? 예. 네. 21선이 내려와서는 안 되고 21선이 옆으로 눕거나 소폭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죠? 이렇게 한번 이격도를 벌렸다가 한번 음봉을 맞고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네. 문제는 이 이격이 작거나 아니면 이 수준까지 그냥 갖다 붙였을 경우에 이게 난감하다는 얘기죠. 왜? 위에 이동평균선이 있어서 이걸 못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꺾일 것 같아서 망설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때에 네. 보게 되면 거래량이 통상 거래량이요. 전일 거래량보다 통상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에 얘가 주가가 싸다는 인식이 많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을 돌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일의 경우에 지금은 얘가 이격이 좀 작지만 어느 정도 이격이 이게 21선이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21선이고 네. 5일선이 이렇게 한번 이격을 이렇게 크게 주고 난 뒤에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왔다면 네. 여기에 어느 정도 갭이 발생이 있더라도요. 이런 거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모멘텀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21선 자체도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 뒤에 21선은 보이지 않겠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그쵸? 틀었죠. 예. 이렇게 방향을 틀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종가 베팅 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 갭으로 이렇게 점핑해서 날아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쉬는 경우도 있는데 점핑해서 21선 안착돼서 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음봉들. 네. 이런 케이스는 여기서 음봉을 잡아 들어가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이 음봉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장대 양봉에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21선에 바짝 붙여놓게 되면 21선이 수평 내지는 우상향한다면 종가 공략 포인트로 잡아 들어가셔도 네.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근데 차트를 보니까 네. 단기 급등 쪽으로 그쵸? 봐야 되는 거죠? 이- 계속 양봉, 그쵸? 장대 양봉이 네. 나오고 이제 계속 하락하니까 다시.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뭐 거래를 하실 때도 이렇게 잡아가셔도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을 활용한 스윙 투자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괜찮겠고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 그러면 절대로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네.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21선이 내려올 때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21선이 내려올 때는 매도 포인트로 잡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그럼 영망치 양봉 한번 네, 살펴보는 그렇죠. 건가요? SK 케미칼을 한번 볼게요. 네. 자, SK 케미칼의 7월 16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6일자가 이게 영망치형은 아니에요. 전형적인 영망치형은 아닌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대 양봉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뭐 영망치형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좀 패턴이 차트의 그 흐름 자체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그죠?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네.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네. 일시적으로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네. 어찌됐거나 뭐 골든 크로스긴 합니다. 골든 크로스긴 한데 그 골든 크로스 이후에요. 이 눌림목을 주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약간 변형된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네. 자, 통상적으로 눌림목을 준다면 자,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네.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서는 이탈하게 됐지만 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눌림을 주는데 그 눌림이 보통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굉장히 이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옆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도지형의 캔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자, 변형된 패턴으로 어떤 캔들이 가끔씩 등장하냐면요. 이렇게 이런 캔들이 등장합니다. 영망치형. 예, 그렇죠. 이런 캔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캔들이 주는 의미 자체가 뭐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것, 네. 어려운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을 우리가 분봉으로 분해를 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시작점을 여기라고 봤을 때에 네.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이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캔들이 만들어진 형태가 이 분봉의 캔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쭉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끝났다. 그러나 이 올라갈 때까지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했고요. 네. 떨어질 때 거래량은 확 감소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네. 즉 이게 뭐냐 그러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네. 이 주가가 마지막에 조정을 받을 때는 이게 나가는 즉 매도 물량이 얼마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즉 단타성 매물들만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 네. 그래서 이 영망층이 갖는 의미 자체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네. 이 매물 소화를 필요로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단타성 매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화를 해주고 일단 21선을 지지를 시켜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변형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눌림을 주긴 줬어요, 여기. 그죠? 그렇죠. 여기 분명히 줬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을 두드려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건 100% 손절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손절 대응하시고, 자, 이 장대 음봉에서 우리가 손절 대응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네. 예, 손절 대응을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요. 자, 제가 신뢰도 높은 그 캔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신뢰성이 높다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 위치 자체는 지금 이 저점에서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신뢰성을 주지 못합니다. 예, 얘는 신뢰성을 주지 못해요. 바로 그 다음날 이 양봉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뒀어요. 바로 21선을 바로 회복해버렸죠.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얘는 종가 베팅 하셔도 돼요. 예, 이때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뭐다? 예, 일시적인 이탈로 보는 거죠. 시장의 영향. 네. 왜? SK케미칼이면 얘가 뭐 대형 우량주는 아니지만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망치형을 정석적인 자리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네. 일종의 그 변형된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얘가 좀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캔들 자체가요.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종가 자체가 21선 안착된 몸통이 짧은 영망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21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꼬리를 달고 나갈 때의 매물이 얼마만큼 거래량을 동반을 했는지 동반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럼 꼬리가 짧을수록 좋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래량이 작아야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격도 하고요, 그 장대 양봉을 양봉. 활용한 그 5일선 변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 네, 1위죠? 그렇죠. 예, 셀트리온을 한번 보게 될 텐데, 5월 2일자를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을 조금 땡기게 해요, 이렇게. 자, 5월 2일자면,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 제가 원으로 조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표시가 됐네요. 네. 자, 이제 그 이격도와 장대 양봉을 이제 한꺼번에 고려를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상승 잉태형하고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네. 얘는 이제 양봉 하나만 고려한다는 거죠. 양봉 네. 하나만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셀트리온 이 뒤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평으로 보이는 건데 수평 아닙니다. 네. 자, 주가가 갑자기 21선, 이 까만 라인이 21선인데요. 21선과 이격을 벌립니다. 이렇게. 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확산이죠. 그죠? 네. 아랫방향으로 확산이에요. 자, 그런데 5일선과의 그 흐름을 관계를 볼 때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밀리는데 이 장대 양봉이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5일선을 뚫어버리고 네. 애매하게 지금 그 21선과 시가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은 그죠? 우리가 종가에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죠? 종가에 고민할 일이 아니죠. 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됐다는 것은 장중에 충분히 확인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일 거래량이 만약 100만 주인데 그러면 아침 시작부터 50만 주가 실렸다면 그날 거래량 실린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실렸다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장중에 5일선을 뚫고
안착이 돼버렸어요. 5분봉 상이든지 30봉 상이든지 네. 그렇게 안착이 되면 장중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장중에 들어가줘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만일에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얘가 또 영망치형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꼬리를 달 때 뭐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잘 산 거죠. 예, 들고 갈 수 있으니까 홀딩해서. 예, 네. 그래서 얘는 지금 5일선 자체가 이 장대 양봉 하나로 5일선 자체 변고 즉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이 장대 양봉 하나로.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이 내려왔다면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죠? 누웠죠, 예.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격도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5일선을 옆으로 돌려 세우게 되면 그때는 장중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첫 번째 단락이네요. 이번 시간에서 첫 번째 단락이 좀 끝났는데 네. 이것에서 뭐 지금 앞으로 할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또 연장선상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볼까요? 네. 다음 내용은 자, 삼성 SDI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그 4월 달 차트를 좀 볼게요. 네. 4월 24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골든 크로스와 네, 접목을 그렇죠. 시켜서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 4월 24일자 예, 발음 조금 꼬이는데 자, 캔들이 십자형이라서 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디죠? 예. 아, 네, 여기 십자형 캔들이라서 파란색 네. 십자형입니다. 네. 시가와 종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그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 형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가 통상 눌림목이라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가고 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5일선이 급락을 했다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네. N자형으로 눌린 케이스. 여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의자형으로 하나 눌릴 수 있고요. 네. 요게 두 개잖아요. 지금 제가 요거 두 개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골든 크로스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3번 눌림목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그죠? 통상 이게 보너스 설명인데요. 네. 자, 이격도가 벌어지고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니까 신뢰도가 높죠, 그죠? 올라간다는 신뢰도가 높죠.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매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골든 크로스 한번 나왔어요. 자, 통상 그죠? 이가 제가 설명드렸을 때에 5일선이 옆으로 돌아 눕고 네. 그다음에 그 주가가 5일선 안착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이날 그죠? 이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날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양봉이 예, 나온 바로 그렇죠? 다음 날이죠. 네. 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네. 못 샀어요. 계속 못 샀다고 가정합시다. 못 산 사람이 있어요. 네. 이날 보니까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러나 뭐 이걸 잡는다는 얘기는 위험한 얘기죠. 왜? 이게 지금 직전 고점 부분에 있어서 매물 부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럼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죠? 타이밍 늦은 거죠, 확실히. 네. 자, 그래서 하루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십자형 캔들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도 십자형입니다. 지금 네. 동그라미 한 캔들 전에 하루 전에 네. 여기도 십자형인데 그러면 이 십자형 때 과연 이것을 눌림목으로 보고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통상 자, 이 이동평균선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이 십자형 캔들하고 여기 십자형 캔들, 1번 십자형 캔들하고 2번 십자형 캔들이 사실상 두 개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두 개 다 매수 포인트인데, 네. 자, 1번 이 십자형 캔들은요, 어떤 매수 급소냐면 얘는 음봉 공략 대상이에요. 음봉 공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골든 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하루 쉬는 날 음봉을 잡아 들어가는 음봉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얘도 그죠?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 네. 어차피 우리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하루 더 빠졌어요, 또. 네. 비중을 한 20-30% 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빠져버렸어요. 근데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또 십자의 캔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아, 이건 한 번 더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죠?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밑에서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분봉분해를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네. 분봉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실리고 이 이틀간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네. 뒤에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께 처음에 나는 여기다가 30%만 실어야지 샀는데 하루 빠졌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시고 가도 돼요. 나는 이 대형주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야 되겠다. 한 50%까지 확대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사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매수 급소입니다. 첫 번째 자리. 네. 그죠? 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 21선 주가 위에서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장중이니까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건데 네. 장이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다시 밀려서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그죠? 네. 예. 그러면 요거 꼬리 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매수. 근데 또 떨어졌다. 21선 지지됐다. 요거 매수죠. 그러면 상승해서 한번 눌려주고 가는 패턴의 그 급소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예.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서두르질 않습니다. 예. 이런 그 패턴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 이게 빨간색 깔만 보면 그죠?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다가 네. 좀 여유 있게 시장에 좀 대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손실을 아마 크게 좀 줄이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닐까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박스권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박스권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좀 남아 있는데 이번 이 박스권 트레이딩은 제가 풍산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또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출연을 해가지고 네. 풍산이라는 종목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그러면 자, 그 박스권 하단이 나왔네요. 그죠? 박스권 하단이니까 지금 네. 7월 11일자를 먼저 볼게요. 네. 7월 11일자를 보게 되면 여기네요. 오케이. 예. 자, 이 선을 좀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어차피 제가 박스권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네요. 자, 어떻게- 풍산. 네. 매수 급소를 이제 확인해 봐야죠. 네.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폭락했다가 네. 반등 주다가 다시 죽죠? 네, 저항을 그러면서 하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한번 고점을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한번 꺾였다가 종가 기준은 여기가 라인이 되겠죠? 네. 갔다가 전고점에 이 또 저항을 받고 또 다시 꺾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죠. 자, 두 번째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박스권 만들어졌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트렌드를 보니까 저점을 한번 두 개를 만들었다가 네. 여기서 저점이 조금 낮아진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 가격대, 즉 28,000 대략 한 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이 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더라. 근데 반등을 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이 있더라. 네. 자, 그러면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 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하나 확인을 했어요. 자, 비록 음봉이지만, 망치형의 캔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망치형 캔들에서, 자,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그죠? 왜? 네. 정확하게 지금 종가 기준의 이 라인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하루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종가 베팅 대상이 아니죠. 그죠? 네. 이 파란색 음봉 망치형은 음봉 공략 대상이 아니에요.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더 두고 보는 거죠. 네. 자, 하루 더 두고 봤더니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줬네요.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양봉을 보아니 5일선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게 5일선과의 주가 자체가 이격도 큰 상태고 그래 네. 종가 부분에 가보니까 5일선하고 맞닥뜨렸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제가 5일선 변곡점을 공략할 때 어떻게 되냐? 5일선에 내려올 때 사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건 좀 해야죠. 우리가 5일선 변곡점 공략한 게 아니에요. 네. 전반적인 이 캔들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 박스권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얘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사줘야 돼요. 이게 박스권 트레이딩이 그냥 단순한 이동 평균선이나 캔들만 보고 하는 매매와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헷갈립니다. 예, 그냥 이평선하고 캔들만 보게 되면 이게 네.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시각을 조금 넓게 가져가시면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어저께 지지를 받았네. 오늘 내려가다 말고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오네. 양봉으로 변했네. 매수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보유를 해서 어디까지 갖고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 가격은 여기에요. 박스권 상단입니다. 왜? 네. 박스권 트레이딩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하고 난 뒤에 뭐 하루 빠졌다고 매도할 건 아니고요.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 안 해요. 쭉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홀딩이에요. 홀딩. 예, 홀딩입니다. 자, 네. 홀딩 하시고, 자, 홀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쭉 빠지죠? 이때 뭡니까? 이때는 차익 실현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차익 실현 나서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다시 주가가 회복될 때 다시 한번 매수해 주시고요. 요때 매수 자신이 못했다면 여기서 또 한번 매수 포인트 나와주잖아요. 네. 예, 쭉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 나가고 종가 형성됐다면 종가 베팅해서 그 다음날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네. 이 기본적인 박스권 하단,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거든요. 네. 통상 박스권 상단 매수 포인트가 나오려면 네. 그 한번 쉬는 게 이런 식으로 쉬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십자인 캔들이 하나 나와주거든요. 이렇게 네. 예, 올라가다가 십자인 캔들이 박스권 상단에 지지를 받고 쉬는 케이스가 나와요. 네.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야, 화살표가 잘못됐죠? 여기서. 그럼 매수 포인트를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네. 자, 매수 포인트는 박스권 저점에서 한번 네.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에 네. 예, 지금과 같은 이 풍선의 캔들에서는 종가가 되겠고 네.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날 이렇게 십자인으로 쉬는 캔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네. 그 박스권 돌파 이후에 네. 그죠? 제가 그 십자인 캔들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갔냐면 이 박스권 상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게 되면 뭐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매수를 알아볼 차례인가요? 예,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에, 여기 다른 종목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S-오일. 그렇죠. 예. 그 S-오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예, 시간 관계상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박스권 상단 매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매매하시기 어려운 패턴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때 종가 공략을 보통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이거 그죠? 갭으로 뚫고 나가버리니까 네. 이걸 뭐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시죠? 이거 못 사요, 여러분들. 예, 못 삽니다. 이미 이때는 놓친 거죠? 네, 놓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얘가 이렇게 주고요. 얘가 21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눌림목이 한번 생기겠죠? 네. 그럼 이때 사시는 거고 이렇게 갭으로 돌파해버리면 여러분들 타이밍 놓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딱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주 그냥 가까이 딱 붙여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종가에 과감하게 쓰드립니다. 제가 네. 과감하게 베팅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한번 마치고요.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도와줄 리치맵으로 돌아오겠습니다.